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인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을 공식 초대하고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한미일 공조 측면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20만 건을 넘으며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 사건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 차원에서 기를 보충하기 위해 돌을 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줘 붙잡힌 일당이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배후 세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옆 일방통행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차량 3대를 연쇄 충돌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미아동에서는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가방에서 약물과 주사기가 발견돼 마약을 투약했거나 유통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며 때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유입되며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자세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얼마나 내려갔나요? 네, 어제도 날이 쌀쌀했지만 오늘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6도, 체감 온도는 4.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15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와 또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오늘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겠습니다. 또한 출근길에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면서 시정까지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6도, 춘천은 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15도, 대전 16도, 안동은 17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늦은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비상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화력발전소 일부를 가동 제한하고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윤 대통령에게 연설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여야 지도부 명의의 초청장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케빈 맥카시 미 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하는 초청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 서명이 모두 들어간 초청장입니다.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를 대표해 예방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초청장을 전달받고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Kind of the lead into the Yoon visit.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good visit. There are a lot fewer areas of contention than there wer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summit. 특히 윤 대통령 방문이 더 발전한 한미일 공조를 전면에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hips of state are bigger and better than they were, and they're very much in a parallel course with us. Whether there's deliverables or not, it certainly will highlight the very, very close policy alignment right now.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게 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을 만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세 나라의 대표들은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몰려있는 4월을 맞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 견조하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추산한 시장 전망치 20만 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3월 초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월가 전망치 170만 건보다 많은 182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고 3월 민간 고용 증가 폭도 준 데 이어 실업수당 청구마저 늘면서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ou would see in our World Economic Outlook that is coming next week that growth remains historically weak now and in the medium term. 금융부문 위험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육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path ahead, and especially the path to robust growth, is rough and foggy. 이딴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IMF 총재의 어두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 현실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대응단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도쿄전력의 거부로 면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단은 오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를 찾아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단.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을 직접 찾아 면담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료 요청서를 건네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그 기업으로서 적정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일본의 오염수 모니터링 자체는 믿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객관성 확보뿐 아니라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韓国の専門家を招いて一緒にですね、これは本当に安全で、韓国でも安心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を納得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し、そのための努力を日本側は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 민주당 오염수 대응단은 오늘 후쿠시마를 찾아 지방 의원들을 만난 뒤 원전 노동자와 피난민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한 접근해 오염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에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은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의 이딴 실언으로 출범 한 달도 안 돼 위기론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며 당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비우기 발언이 논란을 빚은 바로 다음 날 김기현 대표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무리를 빚은 사람에겐 향후 자격평가에서 벌점까지 매기겠다며 내년 총선 불이익까지 시사했습니다. 밥 한 공기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했던 조수진 최고위원도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움을 가중시킨 거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앞서 사면 속설화로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 김재원 최고위원부터 최근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민심과 동떨어진 여당 지도부 발언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세에 실언 논란들까지 겹치며 공들이던 민생 행보의 빛이 바래자 결국 김 대표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최근 김 대표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했던 공직 후보자 자격평가 시험 폐지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헛소리, 장문이라며 이례적으로 경로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이 또 불거질까 경계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리위원장이 안 계시면 징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윤리위원장 선출은 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김 대표는 최근 위원들이 사퇴한 당 윤리위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출범 한 달을 맞는 김기현 체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김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오늘 정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욱 의원 가운데 한 명을 원내대표로 선출합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두 후보가 1시간 동안 합동 토론을 한 뒤 소속 의원들 투표로 당선자를 정하게 됩니다. 두 후보 모두 친윤계로 꼽히고 뚜렷한 대세론 없이 경선 구도가 펼쳐진 만큼 투표 현장에서 의원들의 표심을 잡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구멍을 뚫고 한문의 적은 돌을 묻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 차원에서 한자 기운기를 써 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발견된 돌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지막 글자를 죽일 살자로 추정하고 주술 테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마지막 흐릿한 한 글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운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의도로 돌을 가져다 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대표에게 길을 보충하려는 좋은 의도로 돌을 묻었다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전남 강진에 거주하는 청자 무형문화재이면서 풍수지리가로 활동하는 이모 씨입니다. 순전히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나 이렇게 확산돼서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 씨는 전남 장흥에 사는 문중 지인이 돕자고 먼저 연락이 왔고 이 대표 부모 산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 길을 보충해 주자는 뜻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을 묻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기라는 글자는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기라고 쓰신 건가요? 그 글자가 어떤 글자를 써놓으셨던가요? 글자 나온 대로예요. 그 써진 그대로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상표 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경찰은 우선 이 씨를 만나 직접 진술을 듣고 수사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문중에서 왜 몰래 이런 행동을 하고 연락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팀은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무너져 내린 교량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남시도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준 일당이 아르바이트로 시키는 걸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이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범을 모두 붙잡는 대로 배후 세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를 권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이 40대 여성을 붙잡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범 20대 남성도 경찰서로 와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알고 참여한 것일 뿐 마약이 든 줄은 몰랐다고 공통되게 진술했습니다. 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만큼 사전에 마약 음료를 만들고 부모를 협박한 이들이 따로 있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2사람의 검거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20대 여성 공범 역시 자수한 것도 배후가 따로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남은 피의자는 40대 여성 1명뿐. 경찰은 공범을 모두 붙잡는 대로 진술의 진위를 따지고 배후 세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학생의 부모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한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를 발판 삼아 또 다른 범행을 벌이려던 게 아닌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맡던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저녁 시간대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중 순찰 활동을 벌여서 학생과 가족들의 불안을 가라앉힐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로 어느새 우리 주변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기관이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미아동 골목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약물과 함께 주사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거나 유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홍익동 청계천 옆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주행해 차량 3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저장해둔 혐의도 받는데 피해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재작년 초 30대 남성 B씨와 만나기 시작해 얼마 뒤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쯤부터 B씨가 집안일을 떠넘기고 만화 캐릭터가 입을 법한 복장을 사와서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보상이 주어졌다고도 설명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트를 줘서 모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트 하나씩 빼가지고 다트 돌려서 점수를 모아가지고 막 시켜주고 그랬어요.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려 했지만 제지당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시로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성관계 중에 찍힌 불법 촬영물도 B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사진이라든가 돈을 그냥 좀 지워줄게 얘기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까지 올라가는 줄은 저는 몰랐어가지고 그거 보고 좀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머리 아프고 결국 지난해 말 B씨와 헤어진 A씨.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우려한 가족은 A씨에게 심리검사를 받게 했고 지적 능력이 9살에서 12살 수준이라는 경도 정신지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개입과 도움을 지속해 받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원래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가 있는 애인데 이게 장애 진단을 받으면은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될 것 같아서 진단을 안 받아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를 받고 나니까 진단을 미리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고 있고요. 정신지체 진단을 받기 전이었지만 B씨가 A씨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습니다. YTN 확보한 녹취에서 B씨는 친구에게 A씨의 지능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에서 중학교 수준이라며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게 해결되면 정리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피해자에게 어떤 호감을 사거나 친밀감을 사고 그 과정 안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서 그루밍이 나타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돼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B씨는 YTN과 통화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남성 손님을 보면 과거 일이 떠올라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며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결정을 한 차례 미룬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간담회를 열고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난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간담회에 보고된 내용은 2달 전 자구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시기와 인상폭은 서민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정은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한 후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이에 맞춰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14조 원씩을 자체 절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책 이미 2달 전에 공식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2월 3일 14조 3천억 원 등 그룹사와 모두 20조 원 규모의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가스공사도 이미 같은 달 22일 14조 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초유의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쌓여가는 상황에 더 큰 노력을 보여달라는 집권 여당의 요구에도 별다른 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도 전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정도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더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민생 안정에 사실상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기 가스비 인상에 대한 묘수를 찾는 것은 물론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시멘트와 관련해 정부가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출 시기를 조정해 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멘트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운송 확대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애초 예상 물량보다 수요가 늘었고 일부 지역에 수요가 집중돼 시멘트 공급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 소통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시멘트, 레미콘 수급 문제와 많은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경매 낙찰률이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는 10건 가운데 3건만 새 주인을 찾았고 빌라는 한 건도 주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나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세대는 벌써 2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 때 최저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7억 5천만 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최초 감정가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낙찰률 하락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3월에 127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4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2달째 하락세입니다. 경매 감정 가격이 아직 높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아직 DSR과 같은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은 유찰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0개 중 8개는 한 번만 유찰된 뒤 낙찰됐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3%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841건이 매물로 나와 8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9.6%입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10건이 매물로 나왔다면 한 건 낙찰도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빌라는 경매 물건 수도 많고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 때문에 경매에서도 일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반등 가능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수 심리의 회복도 더뎌지게 되고 수요자 관심을 끄는 일부 아파트 매물로만 인기가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네, 현재 중국발 스모그에 황사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대기질이 탁합니다. 출근길 때늦은 꽃샘추위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날이 얼마나 쌀쌀해졌나요? 네, 오늘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7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4.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15도 선까지 오른 데 그치면서 종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출하실 때에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가 유입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말썽인데요. 서쪽 대부분 지방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 중이고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서쪽 지역은 안개까지 뒤엉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안개가 걷히고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중서부 지방에는 한때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5.7도, 춘천은 3.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5도, 대전 1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늦은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중간보고서 발표에 대해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행도 비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IAEA의 보고서 발표에 맞춰낸 정부의 입장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건 물론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2배 이상 전 품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 모니터링 규모를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전반에 대해 종합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야당에서 제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우려를 일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며 또한 관련된 국적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권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현지 방문도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심하다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지만 실제 방류가 이뤄졌을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대응단이 오늘 후쿠시마 일대를 둘러보며 방사능 오염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대응단은 우선 후쿠시마 지방의원들과 면담하고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 만나 현지 상황을 청취합니다. 이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 들른 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오염 상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농업 직불금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쌀밥용 벼 대신 밀과 성질이 똑같은 벼의 돌연변이인 가루쌀과 밀, 콩 생산을 유도하고 가루쌀 생산을 늘려 수입 밀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2배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 재배를 늘려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해 수확기의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쌀을 안 남기고 제값받는 게 농정개혁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16,000헥타르 감축하는 대신 가루쌀과 논콩, 조사료를 재배하고 밥쌀용 벼 대신 가루쌀과 밀콩을 키우는 전문 생산 단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루쌀은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낼 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반만 논에 보내기 후에 기르게 되면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일반 우리 밥쌀용 쌀보다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또 식량 자급률을 현재 44.4%에서 2027년 55.5%로, 밀 자급률도 1.1%에서 8%로, 콩 역시 23.7%에서 43.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략 작물인 밀 생산을 지난해 8,000헥타르에서 올해 2만 헥타르로, 2027년엔 4만 2천 헥타르로 늘리고 밀 공공비축 물량도 지난해 7,000톤에서 올해 2만 톤으로, 2027년엔 5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도시 인력을 농업으로 유입시키고 은퇴 농민의 농지를 우선 이양해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온실 축사의 30%를 스마트 시설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각종 현안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MZ세대 등 청년층 표심 잡기에는 뜻을 모은 건데요. 여야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저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건이었습니다. 대학생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야가 협력하자는 뜻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생활정치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은 국가와 농민을 위해서 밥 2공기 먹기라도 할 용의는 있지만은 우선은 모든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주기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정책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올해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홍성 산불이 사흘 만에 꺼지자 화마에 휩쓸린 삶의 터전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 지원을 조금 받게 되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온갖 자재들이 깨진 채 널려 있고 거대한 나무 기둥도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마당에 있던 장독대며 농기계며 모조리 불에 타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무너져 내린 목조 건물 잔해 속에서는 계속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타버려 갈 곳 없는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식구들끼리 묻히우니까
하루속히 좀 빨리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에서만 산불로 주택, 축사 등 시설 170여 곳이 불에 타 이재민 46명이 발생했고 가축 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산불 피해가 난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울진 삼척 산불 때와 마찬가지로 집이 모두 탔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4천만 원이 채 안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서 농기계라든지 농자재가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원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지역 자치단체들은 임시 주거지 마련과 이재민 돕기 모금 활동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틀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이 성금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잿더미로 변한 삶의 터전 앞에서 피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가혹해 보였습니다. 갈아입을 옷도 신발도 또 농사짓는 농기계도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재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해결해 나갈지 막막할 뿐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준비를 도운 혐의로 추가 입건된 20대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강도 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피의자 황대한에게 피해자에게서 코인을 뺐으면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 준비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행과 감시가 힘들어지면서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애초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했지만 강도 예비 혐의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유연 근무 확대였지만 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 있었습니다.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과 휴식,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부 국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7년 정도 계속 지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직 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한 원격 업무 지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도 지난 2020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 시각 세계NN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패권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돼 미국의 골칫거리를 안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또 대면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협상의 조기 개시와 핵무기 사용 반대 등의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尽快重启和谈，按照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兼顾各方合理安全关切。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시 주석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음에도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Et je sais pouvoir compter sur vous au titre d'ailleurs des deux principes que je viens d'évoquer pour ramener la Russie à la raison et tout le monde à la table des négociations. 크레문궁 대변인은 중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은 복잡하다며 정치적 해결에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인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된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특정 국가를 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 서방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서 엇박자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방중에 동행한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중국 텐진에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우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수위가 올해 안에는 해제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WHO가 공개한 코로나19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만 4천 명 정도로 직전 4주간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규모도 직전 4주간 대비 28% 줄어든 3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현지 시각 5일 파리에 집결한 시위대 일부가 은행과 식당 등을 공격했습니다. 피해를 본 상점 중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승리한 뒤 지인들과 자축했던 것으로 알려진 식당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다수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과 연이틀 만나 공동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루카센코 대통령과 함께 두 나라 연합국가 최고 국무회의를 열고 양국 공동 안보 전략 개발과 연합국가 창설 조약의 주요 조항 이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NN이었습니다.
마약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량 3대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주변으론 무너져 내린 울타리와 산산조각이 난 차량 파편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미아동 골목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메고 있던 가방에선 약물과 주사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분한테 이제 마약을 투약하려고 온 상태였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해롱해롱하고 이제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여서 경찰관 2분, 3분이 이제 겨우 세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죠. 경찰은 이 운전자가 실제 마약을 유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시간 전쯤 서울 홍익동 청계천역 도로에선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차량 3대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주행하는데 이제 옆을 탕탕 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차는 그냥 받은 거죠. 운전자는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 경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난 채 도로 위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SUV. 바로 옆 SUV도 뒷바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선 인도를 덮친 25인승 통근버스에 치인 50대 남성이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